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일제히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한국이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충격받은 것은 한국의 청와대가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도쿄올림픽과 한국의 청와대까지 연결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일본 네티즌들도 그에 동조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정작 관계자들은 한국이 큰일 난 게 아니고 일본이야말로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왜 한국이 큰일 났다고 강조하는지와 일본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언론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북한이 전격 불참 결정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복수의 일본 언론은 북한의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인용해 올림픽 총회가 지난 25일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가장 기대하고 있던 도쿄에서 열리기로 했던 남북 대화의 재개의 장이 사라져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가 무산되었다고 보도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키려는 구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도쿄올림픽이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남북 미일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다자 틀 안에서 북핵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미 대화 중재 노력으로 북미 접촉을 성사시키며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는 정부로서는 도쿄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잘 알고 있는 일본 언론에서는 즉각적으로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오지 않은 것은 한국이 가장 뼈아프게 되었고 한국 정부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입니다. 외신들도 비슷한 뉴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날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을 빠르게 전하며 북한의 결정 때문에 남한과 다른 국가들이 고립된 북한 같은 나라와 공식적으로 접촉할 드문 기회가 박탈된다며 남한이 도쿄올림픽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기대해 왔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AFP 통신도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발표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남한의 기대를 사라지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북한이 참석해서 남북 기류가 달라진 것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애초에 어느 정도 예상된 일로 한국에서는 크게 실망할 것도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다자적 대화 구도를 형성해 우회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던 노력의 모멘텀을 찾고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북한이 한국의 보인 태도는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는 전 국민이 등을 돌리게 했으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남북 간 군사 합의 파기 및 관련 기구 폐지를 언급하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에 비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호적인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때와 똑같이 일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하겠다라면서 일본을 가장 먼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로 언급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일본을 문장 앞에 배치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본을 무시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돌변한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쿄올림픽 때에 북한이 한국과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할 일도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크게 실망했다, 한국 대통령 대충격 등등의 한국 관련 언론사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계속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이 가장 침통해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일본이 이제 정말 큰 문제에 직면했고 오히려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진짜 일본이 위험해서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했다는 분석입니다. 조선체육회는 코로나로부터 선수단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각종 외신들도 북한의 열악한 공중보건 상태와 일본의 위험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남북 대화가 아쉽게 되긴 했어도 실제 공중보건 체계가 열악한 북한이 작년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엄격한 조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만 외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에 회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에는 코로나가 확산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일본에 와서 코로나에 선수단이 감염되는 경우 더욱더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올림픽 개최지인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오사카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들어 일본 당국이 코로나19 4차 유행을 우려한다는 현지 상황도 추가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안전하다면 북한도 선수단을 이끌고 참석할 수 있었겠지만 일본이 위험하면 북한도 위험해진다는 판단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러시아 타스 통신은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일본 언론은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안 온다는 것을 부각하지 않고 느닷없이 한국이 큰 충격이라는 등 하는 것은 이것이 일파만파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 3, 4월쯤에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이 일제히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도쿄올림픽을 강행한다면 자신들은 선수단이 치명적인 위험을 겪게 된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의 보이콧 선언이 자칫 도미노와 같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일본도 현재 코로나 4차 재확산으로 스가 내각이 가장 시급한 중의원 해산을 하지 못하게 된 실정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일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코로나의 위험을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북한의 불참 선언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올 게 왔다는 분위기가 감돈다고 합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과연 북한만 안 올까 라면서 현재 올림픽 예선도 못 치른 나라도 많다라고 간단하게 멘트했는데 이것이 북한 불참 뉴스에서 베스트 댓글을 받을 정도로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일본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올림픽 예선전이나 각종 행사가 지금도 취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6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번 주말 개최하려던 올림픽 수구 테스트 이벤트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엄격한 여행 제한 등으로 타임키퍼를 비롯한 대회 관계자가 일본에 입국하지 못해 대회를 치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국제수영연맹 FINA도 오는 18일에서 23일 도쿄에서 올림픽 예선을 겸해 치를 예정이던 다이빙 월드컵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당장 7월에 올림픽에 못 오는 국가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선전에 참여하려면 최소한 참여 국가들이 모여야 가능한데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여행 빗장도 풀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는 상황에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일본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기되는 것은 일본도 북한과 한국이 도쿄에서 만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스가 내각은 평창올림픽 때 남북한이 만나서 평창올림픽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것을 주목하고 이들이 다시 한번 도쿄올림픽에서 조우해 분위기를 띄워주길 바랐다고 내심 남북한 조우와 더불어 스가 총리도 김정은 위원장을 도쿄에서 만나는 그림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데 좋은 모양새가 되는 데다가 자신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한 납치 문제를 거론하는 등 지지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애썼는데 자신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손쉽게 만남을 갖는다면 늘 북한 미사일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지지율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야말로 북한이 오지 않아서 여러가지 기대한 바가 무산되었으면서 한국 핑계를 대는 것이죠. 게다가 도쿄올림픽은 일본 대회로 잔치집에 안 오겠다는 일본이 충격인 것이지 계속해서 한국이 충격받았다면서 언론에 내보내는 것은 일본 국민들을 의식하거나 이것이 자칫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바람이 불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뉴스가 나가자 국내에서는 한국도 가면 안 된다, 한국 선수단이 위험하다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보이콧 현상이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불참 사태로 줄줄이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을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늘어날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당국은 숨죽이며 추이를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과 대만이 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당국이 1조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 좌초 사태와 관련해서 사고 선박의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과 에버기브노의 선박 소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 중 한 곳은 이집트 당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4월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사마 라비 수에즈 운하관리청 청장은 이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이집트의 평판이 손상돼 마땅히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 규모는 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비 청장은 배상 액수는 운송료, 준설, 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장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한 추정치라고 설명했죠. 이에 대해 일본 선사 측은 선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바람 등의 자연적인 문제와 운하를 잘못 관리한 이집트 정부 측의 잘못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국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팀킬, 같은 편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번 일도 한국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특기인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로 예측됩니다. 자신이 일본의 선박 산업을 잘 안다는 일본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 산업의 핵심 인력을 대거 정리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정리해고의 원인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조선 사업 발전으로 자신들의 조선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연구 인력 등 품질 관리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한국의 인력들이 일본에 지원했는데 이 인력이 일할 때 만들어진 선박이 이번 수에즈 운하에서 문제가 된 선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핵심 기술들이 일본으로 들어왔는데 아마도 그 기술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는 어떻게든 선박에 이상 없음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참 아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의 능력이 해외에서 빛을 발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서 일본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좌초가 발생한 수에즈 운하는 세계 최대의 운하에 해당하는 만큼 무려 수백 척에 해당하는 선박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고로 원유 운반선, LNG선 등 선박 369척이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이 운하에는 전세계 선박 운송의 15%가량이 쏠리는 터라 피해액은 하루 기준 전체 10조 2천억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부양 당일을 제외한 6일로만 계산해도 7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한 여파는 전세계 경제를 강타합니다. 원유 등의 운송이 지연되며 27일에는 서부 텍사스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 3대 원유값이 4%가 넘게 뛰며 배럴당 60달러 선을 뚫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선박이 가입해 있던 보험회사는 선박 자체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박의 자초로 인해 운항이 멈춘 다른 배에 실린 화물의 소유주들까지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청구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다시 선주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 선주는 또다시 보험사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에버기브노 선주뿐만 아니라 영국 등 보험회사까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고 최악의 경우 파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본이 제작한 이 선박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선박 자체의 결함 등 선박의 문제로 밝혀진다면 앞으로의 책임 문제는 일본 선박사에게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에버기브노 선원들은 수에즈 운하 통과 당시 초속 50m 넘는 모래폭풍이 휘몰아쳐 시야 확보가 안 됐으며 파도로 인해 배가 심하게 흔들려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만 톤이 넘는 에버기브노가 방향을 잃고 모래톱에 빠진 이유에 대해선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선사 측이 출항 전 선체 이상이나 고장 문제를 은폐했거나 운항에 미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대체 이런 재앙 같은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시청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고는 이집트 시간으로 2021년 3월 23일 오전 7시 40분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에버기브노가 모래폭풍을 맞닥뜨리면서 시작됩니다. 시속 74km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배는 키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선체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에버기브노는 지중해 방향의 포트 사이트에서 151km 떨어진 지점에서 그리고 수에즈만 방향의 수에즈항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운하의 양측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이 일로 인해 그곳을 통과해야만 하는 수많은 선박들이 망망대해에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해상 통로가 막히게 된 것이었죠.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는 유라시아의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고 거리를 단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곳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프리카 대륙을 빙 둘러서 돌아가야 유럽에 도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 등 빠른 무역 거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수에즈 운하가 막히자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선박들은 이미 아프리카 쪽으로 방향을 튼 선박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를 관할하는 이집트 정부는 에버 기브노가 구조될 때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한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 압둘 파타흐 시시의 항만 고문은 문제 해결까지 2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었죠. 3월 26일에는 경과가 87% 정도 완료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해군의 조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결국 에버 기브노 부양 작업이 좌초 6일 만에 성공하면서 가로막혔던 수에즈 운하 물길은 뚫렸습니다. 29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관리청은 이날 새벽 운하 내 좌초했던 에버 기브노 부양 작업을 마쳤으며 정상 항로로 복귀했다고 밝혔죠. 수위가 평소 때보다 45cm 높은 만조 시간을 기다려 총력전을 벌인 끝에 선박을 완전 부양시키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에버 기브노는 운하 대기 구역인 그레이트 빅터 호수까지 스스로 엔진을 가동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류 대란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미국의 CNBC가 29일에 밝힌 보도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았던 에버 기브노가 일주일 만에 철거됐지만 물류 대란은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스티븐 플린은 CNBC와 인터뷰에서 수에즈 운하가 다시 개통됐지만 일주일 정도의 물류 중단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세계 물류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최소 60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 정부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모래바람이 원인이 아닌 선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상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힘든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에버 기브노가 다시 보험사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마겟돈과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난리가 납니다. 29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담당 보좌관은 이번에 벌어진 일의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주인 일본 쇼웨이 기센에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는 선박 자초로 인한 결과에 대한 보상과 예인선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선주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접 언론에 언급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전 세계에서 일본에게 보내는 따가운 시선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도 문제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지난 2017년에도 일본 컨테이너선이 고장으로 멈췄었고 예인선들에 의해 이동하기까지 수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만든 컨테이너선 몰 콤포트호가 2013년 인도양에서 두동강이 나서 침몰한 바가 있었고 지난해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벌크선이 좌초 후 역대급 기름 유출 사고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좌초의 왕이 아니냐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일본의 네티즌은 이런 말도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한국의 선박인데 왜 사고는 일본 선박에서만 이렇게 많이 터지는 거야? 한국의 점유율이 80%인데 사고 소식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처음에 아예 일본 전역에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재발 저리는 상황을 굳이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건을 일본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었죠. 만약 한국 소유의 선박이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일본 전역으로 소식이 날아갔을 것 같은데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기회를 만듭니다. 먼저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는 한국의 선박에 대한 해외의 반응입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는 수에즈 운하를 뒤로하고 한국의 선박들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우회 도로를 선택합니다. 문제는 이곳은 무장한 해적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백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우회로를 지나가는 한국의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해 부대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외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9일 한국 정부는 청해 부대를 파견해 해적들로부터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죠. 이 청해 부대는 이전에도 해적으로부터 아덴만 작전을 수행한 전적이 있는 부대로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던 부대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청해부대가 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파견되자 일본의 잘못을 한국이 치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천문학적 보상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극히 행동을 자제하는 반면 한국의 신속한 행동은 여러 국가 사람들에게 비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지만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되며 배의 결함을 언급하는 네티즌들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파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자국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써 해군을 파견했는데 일본 기업과 정부는 아직도 책임 회피를 하느라 바쁜 것인가? 어차피 한국 선박에는 김치 같은 맛없는 상품밖에 없어서 해적들도 별로 약탈하고 싶지 않을 텐데 왜 한국은 부대를 파견하는 거야? 가만히 놔둬도 청국장 냄새가 나서 접근조차 안 할 텐데. 일본 조선소가 엔진을 잘못 만들어서 생긴 사고인데 한국의 청해부대는 벌써 파견돼서 해적들을 물리치고 있네. 이번에는 한국에게 진 것을 인정. 일본이 살려면 선장의 조종 실수로 몰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야. 솔직히 한국 정부는 이런 일처리를 신속히 안 하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하지만 일본인들은